네, 이제 오전에서 오후가 되었네요. 아이를 집에 잘 배웅해주고 왔습니다. 오늘 한 4시까지 달릴 것 같긴 한데, 와, 4시간 동안 얘기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꾸 점점 영상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음, 다음 날이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는데, 제가 한창 그니까 그 월요일 날 저희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종이를 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화요일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만약에 아이가 실수가 있을 때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저도 뭐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좀 아이를 좀 잘 케어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한창 집에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서 집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할 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선생님께서 아이가 지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문을 딸 수도 없고 해서 좀 와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집에 아이를 등교시키고 집에 이렇게 갈 때쯤에 전화 온 적이 없는데, 어제는 좀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선생님 지금 가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가기 싫었지만, 왜냐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시 돌아가기 싫었지만, 음, 학교로 갔었죠. 학교로 갔었는데, 음, 가기 전에 아이가 좀 그 화장실에서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좀 아이를 화장실에 나오게 해서 교실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수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그, 그 전날에 선생님이랑, 그럼 뭐 제가 이제껏 선생님 뭐 좋게 좋게 그렇게 소통하다가 갑자기 제가 막 감정이 북받쳐서 막 선생님께 뭐 해서는 안 된 말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선생님을 놓치기 싫다는 그런 좀 복음이 저는 끝났다. 저번에 이제 상담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기도만 해주시고 이제 뭔가 신앙적인 얘기를 길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제가 이제 저의 복음은 이제 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졸업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선생님과 베풀어 주시는 교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놓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또 기도가 이렇게 뭔가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상황이 절박하니까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꼭 뭔가 기도를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제시한 것처럼 그것을 제가 제 생각이 아니죠. 제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처럼 제가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렇게 뭔가 글자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뭐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수업 받으면 우리의 바람이지만은, 안 되는 것조차 하나님이 아직 남겨놓으신 그 복음의 그 계획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한들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거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제가 막 울분을 토하고 그러지 말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좀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복도에 들어섰을 때 이제 도움반의 선생님이랑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것을 보시고, 아, 이거 어제랑 똑같은 상황인데 하면서 이번에는 교실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맞은편 화장실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서 다짜고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아,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가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제 아이 이름을 대면서 문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본래는 아이가 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어요. 약간 아이 클레이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막 손에 쥐기 좋은 거를 막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없애야지 했는데 아이가 너무 고난만 있다 보니 조금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그것을 바로 없애진 않았어요. 너 그거 언젠가는 없앤다 하면서 아이도 살짝씩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것 같길래, 너 아무리 말 잘 들어도 이거 언젠가는 없앤다 했는데, 호출을 받고 화장실에서 안 나온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집에 바로 전화했죠. 엄마, 아이 아침에 가지고 놀던 그 고무 차력 같은 거 그거 지금 당장 버려라 하면서 버려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었고,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그거 버렸어 하면서, 그러니 문 열어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버린다고 했는데 네가 오늘 이렇게 한다면은 엄마가 버리는 게 마땅한 거야 하면서 버리게 되고, 이제 아이가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고 막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그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고, 교감 선생님은 일단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빨리 어디 일 보러 가셨고, 단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좀 진정시키고, 선생님도 이제 수업 준비 때문에 아이를 진정시키고 교실에 좀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계시면 제가 진정되면은 한번 교실로 들여보내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또 병원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제는 가고 싶다고 하더니 오늘은 화요일에는 가기 싫다고, 그런데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하지 마. 네가 엄마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세상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적질간한 건 없다. 네가 엄마 품에 있지 않는 한 그 병원 얘기가 자꾸 귀에서 맴돌 것이다 하면서, 엄마 품에 있으면 그런 얘기는 다 소용이 없는 얘기니까 말도 꺼내지 말라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화장실에서 복도로 나오게 됐고, 제가 또 얘기를 했죠. 너 복도 여기서 계속 한두 시간 서 있을래? 너 운동장에 가서 한 10바퀴 돌아볼래? 따뜻한 교실에서 앉아서 책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번 느껴볼래? 하면서 막 제가 좀 닥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서 있느니 아니면 엄마랑 운동장에서 막 원치 않은 그런 운동장 도는 것을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이렇게 선생님 지시하는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한 걸 말하기 전에 네가 이러쿵저러쿵 질문하면 돼 안 돼? 하면서 막 제가 선생님 지시하는 것까지 네가 가만히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거 알아 몰라? 하면서
막 그렇게 또 닥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조용히 교실 들어가서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교실로 보내고 선생님이 잠시 나와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선생님이 아유, 제가 아이가 어제처럼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어머니를 부르면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불렀는데 정말 제 생각대로 해결이 됐네요 하면서 좀 안도하시는 느낌이었고, 제가 또 그 화장실 가서 또 아이가 병원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막 선생님 또 놀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너무 선생님께서 아이가 자꾸 막 죽기 싫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그 날에 막 뭔가 게임을 깨고 싶다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뭐 이런 거 같아요 하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껏 이제 아이 상황도 봤었고 아이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도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니, 제가 연관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가 늘어놓는 모든 말들은 다 그냥 그 말장난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아이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타일러주고 좀 일러주기 좀 좋은 말이 없는 거네요 하면서, 그냥 제가 이제 말장난 했을 때 말을 어느 정도 듣다가 끊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뭔가 아이를 좀 편안히 해줄 만한 그런 얘기는 없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었고, 그것은 저도 해결을 해줄 수가 없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할머니나 저희 삼촌이나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장난은 해결을 해주고 아이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다. 단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하나님 말씀 펴놓고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게 하는 거, 그것만이 저 해결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것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가 성경 말씀 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제가 좀 성경 말씀으로 아이가 잘 회복되게끔 제가 지금 아이를 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정말 세상에 그런 뭐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신다, 이런 것은 다 뭐 될 때도 있겠죠. 어쩌다가 뭐 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한테 전해드렸는데 선생님이 뭐 그렇게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좀 듣고 계셨고, 어쨌든 좀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제가 아이가 고부고부 잘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나갔었죠. 나가서 이제 저의 볼일을 봤었죠. 어머니께서 부탁해 주신 그 동전 바꾸기랑 그 다음에 뭔가 그 길에 가다가
그 인도의 난간에 블럭을 이렇게 대놨는데 그게 차가 박았는지 모르겠지만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서 어머니가 그거 구청에다가 좀 연락을 좀 대신 하라고. 저는 그게 어머니의 일인지 알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해야 되겠다 말은 꺼냈는데 결국엔 저에게 네가 좀 해달라고 하길래 아, 나의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막 저도 막 급하게 또 사무실 와서 뭐 준비한다고 그 구청에 전화하는 그 순종밖에는 못했네요. 못하고 동전 바꾸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직장에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막 도시락을 직장에서 그 학생이랑 먹을 도시락을 막 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밥을 얹힌다고 밥을 딱 거진 밥이 완성됐을 때 그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좀 버틸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이 제가 지금 갈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선생님이 웬만하면은 어머니 하면서 오늘 요런 상황이 있었고 요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보고 뭐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어머니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면은 제가 이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도 이제는 제가 어떤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께서 거진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다시 또 가게 되었죠. 점심 먹기 전이었나요? 점심 먹기 전에 아이를 좀 제가 데리고 가게 됐었고 이번에 아이한테 갔을 때는 어제처럼 종이를 좀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찢었었고 수학 교구였나요? 뭐 이렇게 수를 세는 그런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것을 제가 왔을 때 아이가 주섬주섬 정리를 했었고 선생님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조금 기다렸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하니까 이제 들어가시라 하면서 아이가 이제 다 못 정리한 것을 제가 좀 정리하게 됐고 종이 찢은 건 이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뭐 끝까지 치우진 않았습니다. 다 협력을 해야 되니까 아이도 하고 저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어쨌든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 저희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더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날에 이제 그 체험학습 간다고 따라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움반 선생님밖에 없었고 도움반 선생님이 일부러 통합반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데리고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많이 힘드셔서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에 왔을 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월요일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저희 직장에 그 일지 작업을 좀 해야 돼서 가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그랬는데 횡단보도에서 어떤 학생 같아 보이는 분이 이 가방 뒤에 지퍼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배낭 가방이 이렇게 책 가방이 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것을 보고 그냥 가방 열렸다고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마스크를 저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방만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부러 뭐 여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뭔가 지갑이 있다던가 하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학생 뒤에 가방 열렸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전도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저도 뭐 더 할 말이 없어서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그 학생이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복음의 상대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등교시키고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해서 한 번 더 학교 갔다가 이제 괜찮았는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전화 와서 이제 좀 일찍 데려가시라고 전화 왔었을 때 그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군인이 한 분이 덩치가 엄청 크더라고요. 군인이 타셨는데 뭔가 카드를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카드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 군인을 한번 주목하게 되었고 제가 내리는 정류장에 같이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타는 그 6교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또 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둘만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전하면 좋겠지만 뭔가 둘만의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조금 관찰을 했는데 이렇게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 전할 상대는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단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나왔죠. 6교를 걸어서 내려갈 때도 또 같이 탔는데 그 군인이 이쪽으로 서 있었을 때는 이 이어폰이 보였는데 반대로 서 있을 때는 여기 이어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쪽만 끼고 계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얼마나 놀라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렸었는데 그 군인이 먼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데 하나님 도저히 상관이 없어요. 뭐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이 일어나야지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 뒷모습을 보다가 보니 이 무릎 옆에 그 카고 바지처럼 그 군복 옆에 주머니가 있었어요. 다리에. 그 주머니에 뭔가 명찰 같은 숫자가 적힌 명찰이 있었는데 그게 서서히 저거라도 떨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좀 주시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명찰이 소소히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예요. 줄이 길었는지. 잘 됐다 하면서 제가 가서 저는 떨어졌으면 했는데 그게 정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자연스럽게 주워서 그 군인이 또 버스를 타는지 버스 정류장에 서서 어떤 그 난간에 발을 올려서 막 군화를 이렇게 끈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 떨어뜨렸어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는데 복음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고 뻘쭘한 상황에 이거 떨어뜨렸어요 하면 좀 나았을라나? 어쨌든 이걸 급하니까 먼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녀야 했는데 정말 관심이 없더라고요. 바로 고개를 그냥 확 돌려서 제가 좀 뻘쭘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어쨌거나 이제 도시락을 싼 것을 이제 학생에게 같이 이제 직장에서 먹으려고 했었고,
정말 월요일은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막 그래서 도시락을 싸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요일에 도시락을 싸서 갔는데 아이가 좀 이제는 뭐 익숙하죠. 선생님이 이제 도시락을 싸니까.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어제는 못 먹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좀 제가 좀 많이 싸가기도 했고 주먹밥이었는데 좀 많이 먹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였는데 잘 먹더라고요. 제가 할머니께 이제 좀 자주 그 김밥을 싸서 한 번씩 먹이도록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저녁에는 그 죽 같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마시는 어쨌든 묽은 것을 먹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밥이 아닌 그런 걸 먹는다고 해서 뭐 저번에 한번 김밥 먹였을 때도 제가 김밥을 먹였기 때문에 집에 가서는 좀 적게 먹일게요 하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제가 김밥을 먹일 때마다 할머니에게 전달을 하는 게 좀 불편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좀 이렇게 주기가 잡혀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좀 힘들고 해서 그냥 할머니에게 편하게 그냥 뭐 가끔씩 김밥 먹이도록 할게요 그렇게 연락드리고 했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날도 그 학생에게 좀 많이 먹이기도 했고 이렇게 가기 전에 김이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닦아줬는데 혹시라도 이제 김밥 먹은 것을 그렇게 숨기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좀 숨기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김밥 먹었다는 걸 알면은 집에 가서 뭔가 저녁에 먹는 것을 적게 먹을 거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제가 뭐 김밥을 충분히 먹인 것도 아니고 정말 적은 양을 이렇게 갈라서 요기만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건데 좀 김밥도 먹고 집에서 먹는 것도 먹는 대로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숨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 묻은 걸 이렇게 닦아서 보냈는데 뭐 여느 뭐 이렇게 전달 사항처럼 얘기를 수업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얘 뭐 먹은 것 같다면서 바로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눕더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밥 먹었다는 거 전달 안 해드렸는데 딱 들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들키면 들키는 대로 그냥 예 먹였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괜히 제가 먹으려고 싸온 김밥을 조금 줘봤어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저녁을 먹지 않았네요 하면서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네요 하면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멘트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할머니께서 좀 기분이 나빠하셨을까. 분명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좀 예상치 못한 거잖아요. 안 먹일 줄 알았는데 먹였는데 또 전달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정말 이게 뭐 크게 먹인 것도 아닌데 뭐 조금만 줬는데도 먹였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렇다고 전달 안 한 게 거짓말이 되는 것일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냥 좀 저도 배고프고 아이도 좀 뭐 간식 안 먹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해서 시작한 건데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 그리고 할머니께도 전달해 드렸고 뭐 김밥 재료 뭘 써야 되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본 상태인데 그냥 단지 좀 먹을 때마다 전달하기가 싫었던 거죠. 저도 그랬는데 뭔가 뭐 정말
들키면 안 된 걸 들킨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는 건지 저도 분별도 잘 안 되고 마음은 굉장히 찝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시작하면 안 됐었던 건가요? 조금이라도 먹였던 거를 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뭐 조금 그렇게 좀 뭔가 이렇게 힘들 거면은 그냥 굶는 게 낫다면 굶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취지로 했는데 뭔가 할머니도 좀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싶었는데 그 학생이 먹는 것까지 제가 투입되어서 괜히 또 할머니에게 좀 신경 쓰이게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멈출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이 되어서 아이가 이상하게 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밥도 또 아침에 좀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아이가 잘 따라오는 듯 하더니 또 갑자기 푹 주저앉아서 갑자기 날개뼈가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리에 너무 푹 주저앉아 있으니까 저도 아이에게 지금 늦었다고 잠깐 뛰자고 했는데 잠깐 뛰다가 아이가 푹 주저앉아 버리니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뒤에 부딪힌 것도 없는데 아프다고 막 학교 가기 싫다 하니까 아 얘가 또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병원은 뭐 부딪힌 게 없으니까 좀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은 뭐 어디 머리라도 아프면 결석한다고 전화하면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어깨 쪽이 좀 아프다고 하니까 일단은 학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그냥 고분고분해서는 학교 절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막 윽박을 질렀죠. 네가 또 나에게 시험을 주냐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니까 엄마가 좀 힘들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시험 줄 거냐면서 막 그렇게 좀 불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이한테 윽박을 지르니까 아이가 겨우겨우 따라와서 선생님께 갔는데 제가 선생님께 아이가 누워 있겠다고 양호실에 약 바르고 막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병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아이가 좀 이렇게 약 좀 발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께서 누워 있는 거는 좀 아이가 일부러 좀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어제 같은 상황이 또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일부러 학교에서 좀 금방 아이 등교했다고 집에 안 가고 좀 근처에 커피숍이라도 있을까 아이가 뭐 또 선생님이 보지 못해서 전화 오면은 바로 집에서 가는 것보다 근처에서 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선생님도 이제는 버티지 않고 아이가 그런 조짐이 오면은 바로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 버텼을 때가 더 나았었나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오겠다고 했지만은 정말 바로 전화 올 것 같아서 좀 그런 조바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괜히 제가 뭐 진수성찬을 차려서 영상을 찍다가 선생님이 오라 하면은 또 가야 되는데 온 신경이 다 거기에 곤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은 제 예상과는 달리 아이가 점심까지 먹고 바로 이렇게 학교 시간에 또 학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제 교회에 전도 초청 주일도 다가오고 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니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건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초청 주일이 오기 전에 그 물품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주시는데 뭐 이런 수건이라든지 선물 같은 물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작정 카드를 넣는 그 통 옆에 그냥 전단지에 그 사탕이 좀 이렇게 달려있는 이거를 이제 자진해서 가져가라고 이번엔 좀 색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런 거라면 내가 안 가져가고 그냥 말로써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저것을 좀 이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때 그것을 한 장 챙겼습니다. 2명의 대상자가 있지만 일단은 한 장 챙기자.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뭐 나라에서 지원금도 줬고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한 번씩 마트 가서 쓰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 삼촌에게 한번 밥을 먹어보자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어렴풋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장소가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그 고깃집이 한 개 생겼는데 교회 근처기도 합니다. 거기가 또 돼지고기 집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좀 제가 자진해서 좀 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제 어머니도 같이 삼촌이랑 먹으면 좋잖아요. 뻘쭘하게 둘이 먹는 것보다. 그래서 어머니를 좀 초대하기에는 돼지고기 집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기회를 봐서 삼촌께 고기 먹자고 유도를 하고 고기를 다 먹고 좀 괜찮은 타이밍을 좀 전도지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그 약속을 잡으려면 뭐 되든 안 되든지 된다면은 저녁에 이제 스케줄 내야 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제 아이 학교 때마다 이제 간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또 놀자고 하면은 또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영상도 다 마무리 못 했는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아이가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그 교문을 나오는 그 알림 소리를 들었었고 얘가 일찍 나오는구나. 그럼 학교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서 좀 학교 안에 친구들의 교제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놨었는데 그러고는 아이랑 바깥에서 만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친구 수요일날 놀았었는데 또 이모가 오겠거니 하면서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오니까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막 놀자고 막 하는데 미안하다. 이모가 지금 오늘 일이 있단다 하면서 계속 무슨 일이 있냐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덜 찍었다 하면서 그리고 약속도 있단다. 뭐 삼촌의 약속이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복음 전단지를 좀 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 못하겠어요. 아이들의 그런 교제도 필요하겠지만 제 체력이 안 따라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아이에게는 좀 미안하다. 연거푸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영상도 뭐 거진 4시간을 향하지만 4시간 맞나요? 4시간을 향하지만 잘 마무리되었고 모르겠어요. 삼촌이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약속을 잡는다면 지금 뭐 기껏 해봤자 뭐 2-3시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삼촌의 허락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또 다음에 좋은 기회를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속에 어렴풋이 이렇게 흐르는 그 생각을 좀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영상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또 보실 분이 이제는 점점점 영상을 보시는 분이 줄어들어요. 뭐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 영상을 저도 뭐 잘 챙겨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마지막까지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복음 스토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